근데 좀비 남편 보면 뭐 모르겠어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한편으로는 불쌍해요. 본인도 자기 자신이 굉장히 혐오스러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왜 나는 이럴지라는 생각이 너무 괴롭고 자기 아내가 또 너무 불쌍할 거야. 왜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저렇게 사나 불쌍하고 불쌍하니까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갖고 또 술에 취하고 또 후회할 짓을 하고 또 아내가 불쌍하고 내가 밉고 그러니까 그걸 잊고 싶으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에 빠져 있어. 불쌍한데 안 불쌍하다. 아 그래 어떻게 보면 되게 정확한 표현이네요. 근데 둘 다 안 됐어.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내는 뭔가 이 내면의 한 부분을 스스로 그냥 죽인 상태 같아. 그냥 스스로 그런 그러니까 번데기가 되기를 선택해버린 사람? 그냥 번데기 속에서 썩어가기를 선택한. 그러니까 남편은 확실히 성장하지 못한 아이잖아요. 남편에게 모르겠어. 남편이 어떤 어린 시절을 겪었을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좋은 부모가 있었다면 모르겠어요. 그 부모님들은 좋은 부모였고 이 남편은 그냥 잘 안 맞아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환경이었다면 그냥 개구지고 유쾌한 어른이 됐을 것 같아. 맞아요. 아내는 진짜 사는 게 사는 게 아닐 거야. 이거는 남편이 불쌍한 거와는 별개로 아내는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지. 그냥 일부를 죽인 상태야. 일부를 자기가 맨정신으로는 살아있을 수 없는 상태. 근데 아내도 남편이 너무 불쌍해. 자기 자신도 불쌍한데 남편은 너무 불쌍해. 아내는 남편을 불쌍하게 여기고 있어요. 미치겠고 저 인간 죽여버리고 싶다는 마음도 있으면서도 너무 불쌍해.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본인을 그냥 정지시켜버린 것 같아. 본인을 꺼버렸다고 할까? 알코올 중독자 가족에는 제일 힘든 건 한편으로는 금주다. 와, 그건 진짜 아이러니한 말이네요. 이제 안 먹나 하는 희망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경우. 근데 그래도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부부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번에 주정 부부도 술 딱 끊었고, 그리고 그때 그 누구야? 또 병무형. 뭔가 가장 어떻게 보면 친근했던 그 캥거루 부부의 남편. 그분도 금주를 했다고 하고, 셔틀 부부의 남편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래도 긍정적인, 최소한 술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부부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주정 부부 남편도 확실히 끊었고, 참, 근데 이 술이 문제인 부부들은 술만 문제인 경우가 많은데, 그 술만이지만 그 술 문제가 너무 커. 술, 술만 문제인데 그게 너무 치명적인 거야. 마음이 약하니까 술로 도망치고 현실에서 내가 강한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고 막 아내도 나를 보면서 막 깔깔거리고 그리고 내가 이 아내를 재밌게 하는 것처럼 세상을 웃기고 싶고 그런데 내 동료들은 승승장구해. 누구야 그 허한나 씨, 최효정 씨 이런 애들 막 승승장구하는데 내가 쟤네보다 웃긴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너무 불행하고 그러면서 이거를 화가 나는데 화가 내면에 쌓여 자기 자신 안으로 난 너는 왜 이렇게 병신이 하고 스스로에게 화를 내.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병신이 라는 말은 아마도 부모에서부터 내려온 말이겠지. 그래서 이게 억압돼.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억압돼. 남한테 그래서 보통 술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술 깨면 세상 좋은 사람들이 많아. 그게 세상 좋은 사람들이 우연히 술병이 생기는 게 아니고 세상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억압된 감정이 술을 만나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해방감을 느껴요. 술을 안 마셨을 때 그걸 다 꽁꽁 싸놓매 놓으니까. 그래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술을 안 마신 상태가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그래서 아, 술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또 그런 시대와 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뭘 배운 게 없어. 인생의 낙을 배운 게 없어. 인생의 낙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살아야 되고 어떤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거를 경험하고 살았어야 되는데 인생의 낙이 없어. 그 낙을 배우지 못했어. 그걸 찾아가야 돼.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특히나 우리 세대의 사람들은 부모 세대로부터 배우지 못했어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지. 우리 부모님들도 인생의 낙? 뭐가 인생의 낙이야?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 그냥 자식들 보면서 사는 거지. 아니면 뭐 그냥 먹고 사는 거지. 인생이 왜 즐겁고 살만한지를 배우는 거는 뒷전이야. 배우지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빠져들기도 하지. 의미를 찾지. 결국 낙이라는 거는 소소한 일상의 행복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인생의 의미일 수도 있는 거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근데 그것이 필요성 자체를 배우지 못한 시대였죠. 뭐 그런 시대도 있었지. 지금도 많이 그런 면이 있지만. 음, 그치. 뭐, 취미를 할 게 뭐가 있어. 생각해보면.
취미라고 해봤자 장기두기 아니면 뭐 술 마시기지 뭐. 장기나 바둑도 그것도 뭐 일부 사람들의 또 취미고. 우리 때는 그나마 이제 스타랑 당구가 있긴 했죠. 여기서는 이제 빈 술병을 팔아가지고 그 술병을 가지고 가는데 5분 거리를 1시간 동안 막 가다가 넘어지고 가고 이래. 아내가 지금 보면은 너무 심하게 트라우마에 쩌든 사람이거든요. 트라우마에 쩌들었다는 표현이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에요. 왜냐면 트라우마라는 거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러면 외상이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외상이라는 거는 뭐 어떤 우리가 자동차 사고를 난다거나 그건 외상, 짱, 빵, 꽝 이런 사건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트라우마가. 근데 그것만이 트라우마가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뭐 숟가락 살인마라고 혹시 아세요? 그 옛날에 그 지금 유튜브가 막 지금처럼 뜨기 전에 유행했던 아니 잠깐 세계적으로 밈이 됐던 그런 건데 그 사신 같은 애가 어떤 사람 앞에 탁 나타나. 그래서 걔가 사신 나타나니까 그 주인공이 깜짝 놀래. "헉, 저를 죽이러 왔나? 이렇게 깜짝 놀래. 근데 걔가 숟가락을 딱 꺼내. 사신이 숟가락을 딱 꺼내면서 숟가락으로 얘를 때려. 계속 때려. 도망가도 때려. 계속 때려. 죽을 때까지. 그래서 숟가락 살인마 그게 단편 영화야. 개그 단편 영화야. 결국 숟가락으로 죽을 때까지 맞아도 숟가락으로도 사람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맞아서도 그것도 트라우마인 거야. 사고로 한 번 팍 나서 온몸이 상처 나는 것도 우리가 외상이지만 숟가락으로 계속 맞아서 죽을 지경에 이르는 것도 외상이란 말이야. 아내를 보면 한 숟가락까지는 아니고 한 삽으로 계속 맞고 사는 느낌이지. 아니 그건 단편 영화예요. 단편 영화고 결국 죽죠. 그러니까 이게 소나기에 온몸이 젖는 것도 외상이고 내가 가랑비에 계속 노출돼서 온몸이 젖는 것도 외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트라우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은 도망치거나 싸우거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근데 거기에서 하나가 더 있어요. 제가 이건 예전에도 많이 트라우마 강의할 때도 얘기했던 건데 얼어붙기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처가 나는 나를 공격하는 그런 무서운 존재에게 분노하고 얘한테 공격을 할 수가 있죠. 아니면 도망칠 수가 있지. 하나가 더 있어. 얼어붙어. 그냥 내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여기서 벗어나는 거야. 사고를 벗어나. 영혼을 탈출시켜버리는 거야. 그냥 말 그대로 얼어붙는 반응이야. 얼어붙어 버리는 거야. 지금 아내는 얼어붙어 있어요. 현실로부터 도망치면서도 얼어붙어 있어. 그 현대인들은 그 얼어붙는 반응이 더 많이 나와요. 우리가 회사에서 상처받으면 어때? 뭐 상사한테 싸울 수 있어? 가서 박치기 할 거야? 못해요. 아니면 도망칠 수 있나? 못 도망쳐요. 그럼 마음을 얼어붙는 방식으로 그런 트라우마를 다루게 되죠. 이 아내는 그게 지금 굉장히 오랜 세월 쌓여 있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렸어. 그리고 술로 스스로도 도망치고. 그러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런 상태로 막 그 얼굴을 보면 표정이 없는데 가끔 분노가 일 때가 있어요. 분노가 넘실넘실 거리면서 무표정한 상태. 근데 아내는 남편이 또 너무 불쌍해. 지금 막 경찰이 와가지고 남편 쓰러져 있는 그런 것도 충격인데 또 매일 남편이 자기를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충격이고. 잘못 길에서 자다가 얼마든지 큰 사고가 날 수 있죠. 그래서 저기서 이제 빈병을 팔아가지고 외상값을 갚습니다. 그리고 또 술을 사. 그리고 그거를 사가지고 그냥 길에서 마셔. 이거는 현실에서 도망치는 게 버릇이 돼버린 거지. 처음부터 술을 잘못 배우기도 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막 그 술을 마시고 나오는 게 자기가 머리를 박아. 이거는 스스로를 벌주고 싶은 마음이거든. 자기를 벌주고 싶은 마음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분노 혹은 죄책감. 아니면 둘 다. 그래서 그런 죄책감이 많은 사람은 내가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때 가학적인 자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남편은 뭐가 죄책감이 있을까? 아내를 괴롭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인 거야. 본인 무의식 속에는 아내를 괴롭힌다는 죄책감이 있어.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 그래서 술을 마셔. 그 순간을 잊어버리려고. 그리고 술을 마시면 그 억압된 해방감을 느끼면서도 그 죄책감 때문에 막 사람들한테 빌고 아무나 붙잡고 빌고 머리 받고 벌 받고 또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또 그동안에 억압해놨던 분노가 터지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도 경찰 신고 들어오고 장난 아니었다고. 근데 아내분이 지금 많이 마음이 멍들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송에서 명확히 안 다루더라고요. 그건 뭐 아내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많은 콘텐츠에서 봐왔지만 저런 남편과
헌신적으로 사는 아내들, 뭐 반대도 마찬가지지. 뭐 어쨌건 저렇게 문제가 있는 배우자와 헌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 내면에 강력한 결핍이 있거나 상처가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죠. 근데 뭔가 많이 삭제돼 있어.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안 하고 싶을 수 있겠지. 그게 어쩌면 이 아내분의 형제나 부모님을 뭔가 이렇게 안 좋게 말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을 거고. 아내분이 많이 맞아요. 위태로워 보이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때는 원래는 제작진이 개입을 안 하는데 제작진이 개입을 해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또 이렇게 막 권유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피디님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세요? 너 때문에 힘든데요라고. 음. 그래서 문제가 많죠. 제가 이때는 술을 좀 덜 먹었어. 이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제작진이 지금 이 순간 제일 힘들다고. 힘든 게 뭐가 니까 그리고 뭐 여기서 카메라 감독한테 뭐 여기서 안기고 여기서 막 넙죽 절하고 이게 술 먹고 오버하는 사람들 모습이죠. 이때는 아마 필름이 끊기지 않았을 때일 거예요. 근데 뭐 다 기억난다고 했지만 이 부분은 자기도 뭐 필름이 끊긴 것 같다고 하고 그래서 오후 10시에 4시간 만에 귀가를 해서 아까 6시에 병 팔러 갔다가 중간에서 술 먹고 병 팔아서 번 돈으로 술 먹고 10시에 집에 왔다가 다시 나갔어. 제작진을 찾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돈 많은 만 빌려달라고 하고 또 무릎을 꿇고 그러면서 아무튼 뭐 여기서 되게 보기 힘든 뭐 그런 장면들이 막 많이 나옵니다. 그술 먹고 막 사과했다가 갑자기 돌변해서 막뭐 욕하고 막 그런 장면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사람이 어떤 그 한계를 넘어서면 절제선을 넘어서면 그 어떤 명분이 있어도 그거는 더 이상 명분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가로 인해서 분노가 쌓여서 욕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상대 돈을 훔쳤어. 이건 안 되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어떤 선을 넘으면 안 돼. 근데 이 남편은 이제는 선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이혼숙녀 캠프 나오길 잘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치료가 필요합니다. 본인 힘으로 안 되는 걸 뭐 어떡하겠어. 음, 카메라, 카메라 앞에 서지 못하고 좌절했던 기억들이 공격성을 띠는 거죠. 그렇겠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던 존재들이니까. 그 카메라 앞이 그립면서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버린 옛날 동료 같은 느낌이겠지. 막 그런. 서장훈 씨가 있었으면은 뭐 저렇게 안 됐을 거라고. 근데 이날 이게 이제 더 뭐랄까 방송에 제작진이 이 부부들에게 많은 거를 조금 덜 보여줬다? 이 부부의 사연을 좀 덜 보여줬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때 이 남편의 이 주사가 일부 더 심각한 거는 나오지 않았어. 그게 좀 어이가 없는 그런 부분인데 이 아내가 남편을 참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꼈던 포인트이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남편이 계속 들어왔다 나왔다 하거든요. 그렇게 술에 취했잖아요, 밤에. 새벽 1시에 이제 남편이 아까 몇 시에 나갔어? 6시에 나갔다가 10시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어. 그랬다가 새벽 1시에 됐어. 새벽 1시에 다시 들어왔어.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아내한테 또 미안하니까 그걸 잊으려고 나가서 술을 먹고 또 술 먹으니까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 그래서 스스로를 자책하는 마음, 그리고 세상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아내에게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도 있어. 그러면서 지금 자고 있는 아내 옆으로 지금 뭐야 이게 빨래대가 쓰러지고 난리야. 아내는 자다가 지금 새벽 1시에 깬 거야. 머리 위로 빨래대가 쓰러져 가지고. 여기서 그래 놓고 자기는 쓰러졌은 김에 자. 쓰러진 김에 자고 아내는 그래서 주방에서 이렇게 쪽잠을 또 자요. 남편 피해 가지고 주방에서 잠들었어. 또. 그러면 남편은 여기서 아내를 또 찾아와. 여기 아내가 자고 있는 주방으로 와 가지고 아내를 안고 자. 이게 이 남편이 얼마나 결핍이 심한 사람이냐는 거야. 아내의 사랑을, 엄마의 사랑을 갈구했던 소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내를 웃게 하고 싶고 아내의 사랑을 받고 싶고 근데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고 세상이 분노
스럽고 날 인정해주지 않는 세상이 싫으니까 술이라는 동굴로 도망을 갔는데 그로 인해서 내가 계속 아내를 상처 주니까 죄책감이 들면서 또 술로 도망치고 싶고 근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 건 남편이 너무 나약한 거야 실은 나약하고 성장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내는 저거 진짜 완전히 지옥이에요 저거. 이거는 내가 남편 입장에서 얘기했지만 저 아내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게 용할 정도야. 저걸 하루하루 매일 겪고 있다고 생각해봐. 물론 매일까지는 아니겠지만 저거는 술 취한 사람 입장에서는 술 주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한마디 한 것 같아. 듣는 사람은 그냥 몇 시간을 똑같은 얘기를 듣고 있는 거야. 미쳐버리거든 사람. 그것만 해도 미치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거기서 짜증을 내고 나가니까 남편은 그렇게 자다가 일어나서 아내 없으면 또 찾아다녀. 엄마 찾는 소년의 마음인 건 알겠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아내가 사랑을 갈구하는 거 안 받아주니까 또 쌍욕 갖다 받고 있어. 너 같은 여자랑 누가 사냐 막 이러면서 막 10살 차이 나는 사람을 이러면서 막 팩폭을 막 박아버리는 거지. 이거는 사춘기 소년,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사춘기 소년이 할 짓이죠. 그거는 남편의 행태를 이해하기 위한 객관적인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그래 이해를 한다. 이런 원리로 저렇게 됐겠구나를 이해하는 거지. 네, 남편의 행동이 이해받을 수 있는 행동은 아니에요. 뭐 이것 그러니까 저게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술 취한 사람이니까 잠깐 안 왔는데 도망치는 것 같은 거야. 이 사람 날 피하는 것 같은 거야. 근데 그거는 술 취한 사람의 시간이고 그래서 뭐 돈이 있어야 만나. 그래서 내가 너 만나주는 거야. 이러면서 막말을 막 쏟아내는 거죠. 너 돈 있냐? 없잖아. 하면서 막 침을 뱉어. 이걸 독설보다 더 심한 말 뭐 없나?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누가 있어. 저거는 그러면서 또 아내한테 또 똑똑똑 하면서 막 또 달라붙어가지고 노래를 불러줘. 그렇게 그치, 인격 모독을 그렇게 해놓고 노래를 불러줘. 이러면 진짜 이 아내 입장에서는 와 이거는 맨정신으로 이거 버틸 수가 없어. 이거 하루도 못 버텨요. 하루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이 정도면. 아내가 그래서 아내도 술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뒤에서 나와요. 아내도 매일 술을 마셔. 아내도. 물론 근데 아내는 술 마시고 그냥 조용히 자지만 아내는 술을 안 마시고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왜 저렇게 된지는 알겠어. 근데 그거에서 보통의 성인들은 스스로가 극복해 나가고 그 안에서 자기의 몫을 찾아 나가죠. 그 안에서 내가 지금 누군가를 괴롭혔어. 한두 번 저런 실수를 했다. 그것도 실은 용납이 안 되죠. 그렇지만 그 한 번의 실수를 해서 깨닫고 다시는 안 하겠다 반성하고 상대한테 사과하고 상대 안의 트라우마를 내가 그래도 극복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어른의 태도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근데 지금 남편은 그냥 도망쳐버리잖아. 계속 도망치는 삶을 살았고. 그래서 뽀뽀 100번을 해주고. 그러니까 버려질까봐 두려워. 나를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원망스러워서 화를 내면서도 버려질까봐 두려워가지고 또 저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돈도 못 버는 거지다. 응? 내가 돈을 못 버는 사람이라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더 자기를 세게 하는 거야. 자기 자신이 돈을 못 버는 이렇게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상황이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게 스스로가 견디기 힘든 거지. 그게 마음속에 있는 거야. 근데 아내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야, 난 네가 취했을 때 난 너무 무서워. 근데 남편이 취했는데 뭐 이 말이 들리겠어? 근데 이게 아내가 원래라면 이렇게 해서 술 먹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면 짐 싸갖고 나와버려야 돼요. 이거 어떻게 같이 살아? 근데 아내는 그렇게 못해. 내가 없으면 남편 죽을까봐. 남편이 불쌍해서. 그냥 아내는 내 인생의 업보다 그냥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났다. 이 불쌍한 인간 그냥 이렇게 너랑 나랑 그냥 이대로 그냥 하루하루 죽어가자. 그냥 그렇게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린 상태 같아요. 그래서 아내는 이게 경찰 끌어들이고 그런 게 이제 너무 싫고 더 이상은 이제 못하겠다. 나를 그냥 놔달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이거 완전 멀리서 보면 코미디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남편 코 골고 자고 있어. 그러면서 2시 반에 또 일어났어.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또 아내를 깨우네. 그래서 이 지경이 되니까 아내가 남편을 밀치거든요. 막 이 정도면 부처님도 몽둥이 들어. 씨발 자자. 누가 맨정신으로 상대한테 야, 불 꺼 자요.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결국은 아내가 남편 한 대 때리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학교 폭력하고 가정 폭력을 당하고 살았다고 하는데 그래 그렇게 힘든 세월이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나름의 방법으로 극복하려고 애를 썼을 거고 특히나 그 가정 폭력은 어떤 방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를 웃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이분에게는 굉장히 큰 삶의 욕망이고자 결핍이었을 것 같아. 그리고 학교 폭력을 당하면서도 본인이 남들에게 무시당한다는 생각들, 내가 부족해서 당하나라는 생각들, 그런 게 남편에게 계속 이런 걸 억압시켰겠지만 학교 가면 왕따들한테 왕따 당하고 두들겨 맞고 집에 오면 새엄마한테 두들겨 맞고 원래 엄마와의 관계도 궁금한데 폭력을 당하면서 자라면 높은 확률로 저렇게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폭력을 당했던 사람인 거는 같아요. 결국 이게 친엄마든 새엄마든 그 엄마의 결핍에 대한 엄마의 부재에 대한 결핍. 그래서 엄마에게 사랑받고 싶고 내가 이 사람을 웃겨줘야 내가 생존할 수 있다라는 생각. 뭔가 웃겨줄 때 마음에서 얻는 보상 이런 것들이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40이면 이제 더 이상 부모나 내 어린 시절을 핑계댈 수 있는 나이는 지났어요. 한참 지났지 실은. 이제는 누구나 삶에서 결핍을 갖고 살아가요. 뭐 우리는 뭐 삶의 낙이 뭐가 낙이라는 거 배우고 살았나? 다 모르고 살았지. 자기 몫이야. 출발선이 뭐 다른 거 어떡하겠어. 근데 그 안에서 다른 출발선에 섰었어도 지금의 위치는 그 출발선이 다른 거에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달려온 만큼의 결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몫이 자기 몫이 있으니까. 그걸 좀 남편이 좀 깨닫고 지금 남편 이렇게까지 본인을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나는 막 그 아내의 사랑도 느껴지더라고. 그게 모르겠어. 그게 자포자기고 그냥 절망 속에서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것도 하나의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 남편도 남편대로 아내를 엄청 사랑하고 있을 거고. 근데 본인의 삶에 책임져야지.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돼서 죽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이혼이 답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게 답이겠구나. 아내랑 이혼하고 싶진 않아. 아내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더 괴로워. 괴로우니까 술을 먹어.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악순환입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배를 타면서 술을 배웠다고 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남자의 세계를 배운 거야. 그때서야 느낀 거야. 뭔가 집에서 항상 주눅 들어 있고 눈치 보고 막 주변에서 막 두드려 맞고 살다가 거기 와가지고 이렇게 일을 좀 하면서 내가 좀 열심히 하니까 이 어른들이 날 인정해줘. 어른들하고 또 어울리기 위해서 그 술을 웩 그러면서 진짜 세계를 이게 남자의 삶이구나라는 걸 배웠는데 본인의 몸이 감당을 못해. 여기는 원양어선이 아니야. 여기는 집이야 집, 도시고. 근데 그때 인생에서 처음으로 해방감을 느낀 거지. 엄마 눈치 보면서 가족들 눈치 보면서 그 안에서 갇혀 살다가 바다 위에서 그냥 빵 술과 술 기운의 바다를 바라보는 형님들에게 인정받는 빵 해방이 터져버린 거야. 그러면서 지금까지 완전히 나락이었던 감정이 눈치 보면서 주눅 들었던 감정이 갑자기 에베레스트까지 쫙 올라가니까 이 술에 미쳐버리는 거지. 야, 이게 그리고 이게 참 이제 사람 미치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자기한테 너무 죄송한데 그러면서 막 무릎 꿇고 지금 빌고 있어. 나 오늘부터는 술 안 먹어 진짜로. 저거를 지금 십몇 년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게 한 세 번만 저래도 사람 미칠 것 같은데 새벽에 또 나가는데 갑자기 편의점에서 그냥 그래서 누군가랑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어요. 이번 심리 그때 폭력처럼 폭발하면서 화를 내니 속 시원하다고 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을까요? 감정 폭발이 속 시원한 걸 깨달았기에 이제는 주사가 감정 폭발 쪽으로 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실제로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은데 폭력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남편은 어차피 지금 폭력적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더 폭력적으로 변하진 않겠죠. 한때 미국에서 유명한 그 부부 컨설턴트가 있었어요. 부부 상담 컨설턴트가 만들어낸 부부 치료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도깨비 방망이 솜으로 만든 도깨비 방망이로 부부가 서로 화를 내면서 솜방망이로 서로 때리는 거야. 그래서 그게 딱 하고 나면은 막 해소가 돼. 막 때리니까 막 시원하니까. 그래서 이게 미국 전역으로 번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전역으로 번지고 나서 이혼율이 높아진 거야. 그 한 번 분노의 쾌감을 맛본 후로 분노가 쉽게 터져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게 엄청 유행하듯이 번져나갔다가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아까 이 심리극은 아내한테 낸 분노는 아니고 과거에 대한 분노니까 조금 얘기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내에게 못하던 말을 하고 이렇게 푼다 이제 그거랑은 다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까 방금 말했던 그 실습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분노 예행 연습이 돼버린 꼴이 된 거죠. 그래. 그래서 뭔가 내가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서로 뭔가 이렇게 함부로 말을 했고 폭력을 쏘고 이랬으면 그게 쉽게 다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컨트롤 해야 돼. 안 그러려고 해야 돼. 음. 그러니까 한 번 실수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자꾸 자제하려고 해야지. 근데 이제 한 번 선을 넘으면 또 선을 넘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쉽게 선을 넘게 되고. 그거를 이제 절제하는 게 더 힘들어지는 거지. 근데 이 남편 필름이 자기가 끊기지 않았다고 계속 자부하거든요. 필름 끊겼어. 새벽에 일을 남편이 술술 얘기하니까 아내는 그거를 믿어요, 전. 아, 진짜 이게 아내가 착하다고 해야 될지, 아내도 문제라고 해야 될지, 참. 이때 새벽에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대요. 핸드폰 잃어버렸대. 그래서 제작진이 남편을 찾으려고 전화를 했는데 핸드폰이 노래방에 있었대. 그래서 핸드폰이 노래방에 있었더라고요. 남편이 코인 노래방이요? 아니요. 노래 주점이요. 야, 이 진짜 노래 주점에서 한번 술 먹으면 얼마쯤 써요? 혼자 간 거야? 혼자 간 걸 거 아니야. 그래서 워낙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다 기억 못 해요라는데 야, 그래도 노래방에서 놀았던 거를 그냥 필름에 끊겼겠지. 그래서 내내 선명하다던 기억에서 노래방만 삭제. 근데 나는 기억이 끊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끊겼고. 자기가 기억나는 그 드문드문 기억나는 거를 다 기억난다고 착각하는 거지. 그래서 주사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한마디 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상대는 미친 듯이 그걸 계속 듣고 듣고 또 듣는 거고. 네, 안녕하세요. 누나 이거 알아요? 댄스 알아? 하면서 막 춤을 추고 있네. 그러면서 막 예쁘다, 막 짝짝이 예쁘다 이러면서. 근데 이게 절대 남편을 옹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어떤 마음에서 이럴 거라는 거를 그냥 분석하고자 하는 거지. 지금 남편 입장에선 아내한테 버림받고 싶지 않고 아내에게 사랑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아내를 막 붙잡았다가 막 한편으로는 막 승질을 냈다가 근데 아내가 안 받아줬잖아. 그러니까 네가 안 받아줘? 참, 나 밖에 나가면 인기 많아. 나 그래서 그 외로움과 허전함을 밖에 나가서 푸는 것에 명분으로 삼아버려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그런 마음 속에서 이제 그런 프로세스가 있었을 거라는 거지. 근데 의문의 여성이 하지마 하지마 그러는 장면이 나왔어. 아내는 깜짝 놀래. 이 정도면 그 가장 놀람. 이게 아내가 약간 표정 변화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내가 눈이 땡그레지거든요. 믿었던 남편의 거짓말. 남편이 다른 건 몰라도 저런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깜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남편은 이거 이제 핑계를 아유 내가 이거 사람한테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집이 전원주택이라 이제 고양이가 많아서 고양이한테 말한 게 아닐까. 그래. 아내가 이 말을 믿고 두 사람 사이에서 불화가 없고 남편이 술만 끊는다면야 뭐 넘어갈 수 있겠죠. 남편이 술을 끊고 남은 삶을 서로를 위해 주면서 살 수만 있다면 이게 본인도 이게 본인이 싫을 수밖에 없지. 이런 일을 해버리니까. 음,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기억은 없다. 기억에서 지웠겠지.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이 없으면 불안해. 남편이 오면 괴롭히고 없으면 불안하고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야. 근데 여기서 집에 혼자 남은 아내는 눈물로 마음을 달랜다. 이게 문제야. 술을 안 마실 때는 너무 잘해주고 다정하고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내는 어쩌면 진짜 이게 뒤에서도 좀 얼핏 나오지만 저 정도의 애정을 받아본 적이 없거나 지금 이렇게 못나기 때문에 안심을 해야만 할 정도로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아내가 이 남편과 살면서 인간의 두려움이 생긴 건지 아니면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이런 남자를 만난 건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내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큰 사람이지. 술만 없으면 세상 누구보다 다정한 남편. 참. 이 본인 안에 죄책감이 가득하니까 또 술 깼을 때는 세상 다정한 남편이 되겠지. 근데 그 죄책감이 쌓이니까 본인이 싫고 본인이 혐오스러우니까 또 본인에 대해서 자꾸 더 억압한 감정들이 나오니까 술 먹고 해방감을 누리는 이 터져 나오는 게 나오는 거고. 술만 깨면 매번 반복되는 사과. 저도 바보 같죠. 이게 남편이 자기 혐오가 있는데 아내도 자기 혐오가 생겨버렸어. 아무튼 근데 이 아내는 바보 같아. 맞아, 바보 같아. 근데 이 아내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 같아요. 기본적으로
겁나는 일들을 겪었던 사람이고 이렇게 불쌍하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관계를 맺게 된 거야. 지금 이 아내는 그만큼 이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도 사람에 대한 두려움, 불안이 있는 어쩌면 남편보다 더 큰 트라우마에 시달렸던 사람일지도 모르지. 그래서 그냥 본인의 섬처럼 감정을 닫아놓고 산 사람인데 그렇게 감정을 닫아놓고 산 사람이니까 남편의 어떤 그런 유머러스함, 유쾌함이 멋져 보였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불쌍하게까지 하니까 내가 이 사람 곁에 머물러야겠다 생각을 했을 거고 남편은 이 아내가 감정을 닫고 살아가는 모습에서 내가 이 아내를 끄집어내줄 수 있겠다. 그러면서 그게 본인의 자존감을 올려줄 테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아내를 자신의 어떤 삶의 의미로 뒀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 아내분이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드러나지 않는데 내면은 많이 괴롭고 힘들고 위험할 수도 있는 상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 그냥 소설이니까요. 뭐 실제로는 안 그럴 수도 있겠죠. 아내는 남편이 불쌍하기도 하면서도 남편이 없는 자신의 삶이 또 그렇게 괜찮지 않았거든. 음. 아, 풍화되었다는 표현은 너무 슬픈데. 아, 마음이 풍화됐다니. 아, 어떻게 보면 근데 되게 적절한 표현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아내는 혼자 자책을 막 해. 아, 왜 저렇게 심해졌지? 예전에는 저렇지 않았는데 이러면서. 남편이 삶이 제대로 안 풀려서 그래. 아내를 데리고 이제 펜션을 청소하고 거기서 숙식을 해결한다고 했는데 그게 남편이 꿈꾸던 삶, 아내에게 주고 싶었던 삶은 아닐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아내는 이혼 의사가 90% 포기. 이 와중에도 100%가 안 나왔다는 게 놀랍죠. 저런 상황을 물론 15년 내내 똑같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게 참 놀랍고. 근데 뒤에서 이제 100% 여자 문제가 밝혀졌을 때 그때 100%가 되죠. 그만큼 이 아내는 이 남편에게 애정이 있는 상태인 거죠. 애정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다른 이성을 만났다고 하니까 질투가 나고 끝내려는 마음이 올라가는 거지. 이 아내에게는 남편이 아이 같은 존재야. 자기의 자식처럼 애착이 생겨버린 상태다 보니까 쉽게 버리진 못죠. 그래서 남편은 제가 바뀌면 이혼 안 하는 게 좋죠. 아니, 술 끊고 일하면 다 모든 게 다 서서히 나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 아내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죠. 걱정되지. 실은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들을 우리는 많이 봤거든요. 주종 부부도 셔틀 부부도 그 남편이 술을 마시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지만 아내들이 그렇게 문제 많은 사람과 함께 지내는 거에는 실은 그 내면이 너무나 큰 트라우마가 있거나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희생을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았으니까. 처음 만났을 때도 술은 먹었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뭐 주사가 이 정도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 같아. 술은 뭐 적게 마셨다는 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 지금 점점 더 심해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몸이 버티지를 못하고 주사가 더 심해진 것 같아. 음. 음. 지금 이 가사 조사를 보고 아내가 막 눈물을 흘리거든요. 아내가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고 막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갑자기 자기 신세가 촬영해서 남편의 그런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게 돼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아내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서일 거라고 생각해요. 남편이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서 다른 여자와 밤을 보내서 나를 배신해서지. 내가 사랑하고 나만 바라볼 줄 알았던 남편이 그래서 이 부부는 이혼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애정하고 남편도 아내를 애정하거든. 근데 참 풍화됐다는 표현이 너무나 적절하기도 하고 적나라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내는 할 말이 없네요. 아내는 근데 저런 걸 또 감정으로 막 드러내질 않으니까 그리고 치료받고 싶다 남편은 제작진한테도 사과한다. 근데 여기서 뭐 사과를 하고 이게 몇 년을 해왔을 거 아니에요. 누가 저런 사과도 책임지지 못할 사과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작진한테 막 사과하는 그런 남편과 달리 아내는 이혼 의사가 100%. 아까 영상 속에서 90%였잖아요. 그 일을 겪고 있는 와중에는 90%였어. 근데 여기서 가사조사 끝나고 100%가 됐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채워졌어요? 예쁘다. 다른 여자 목소리. 그게 마지막 10%를 채웠잖아요. 아내의 눈물을 만들었고. 그렇다는 건 이혼을 못 한다라는 얘기죠. 질투도 아니고 배신감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 배신감에 가까운 것 같기는 해. 그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더 충격적이었고. 아,
그래서 근데 나는 이 뒤로 이제 두 분이서 이렇게 심리 상담도 받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도 남편 참 어리다 느낌이 들어. 아내는 뭐 회피형이라고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회피 그 자체죠. 아니지, 혼란이지, 혼란 그 자체야. 회피도도 최고조일 거고 불안도도 최고조일 거예요. 불안도가 최고조인데 술을 마시면서 버티고 있는 거야. 그냥 혼란 그 자체예요. 아내가 정말 지금 스스로가 다 감내하고 스스로 내면이 안정적이다? 아니야, 그럴 가능성은 없어. 그냥 부정적인 모든 감정들이 다 뒤섞여 있는 상태. 남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연민이 있고 욕심도 있고 갈망하는 것들도 있어요. 아내는 없어. 아내가 남편이랑 사는 이유는 남편 입장에서는 나랑 갈라서면 더 외로워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이 남편이 아내를 잘 모르는구만. 아내가 남편이랑 헤어졌을 때 진짜 더 외로워질까? 그 지금 불안이랑 비교해보면 그 외로움은 감내할 만한 걸 텐데.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을 버리고 싶지 않아. 버릴 수 없고. 그러면서 나는 아내를 위한 연예인이니까. 연예인이 되고 싶고 아내를 자기 나름대로 사랑해. 그래서 여기서 뭐 근데 울고 이런 건 이건 애들이에요. 애들이나 하는 짓이야. 엄마 미안해 하고 울고 엄마 앞에서 눈앞에서는 불쌍하지. 하지만 다음날 뭐야 애들이 놀자 하면은 또 노는 게 애들이에요. 남편은 애 같아. 어른이 돼야죠. 이제 40대잖아. 40대면 어른이 돼야지. 본인의 선택을 책임져야 되는 나이가 훌쩍 지났어요. 남편은 어쨌건 그냥 사춘기를 맞이하기 전에 애 같아요. 엄마의 사랑을 갈구하고 분노를 막 터트리고 그랬다가 엄마한테 또 애걸 하는. 그러니까 네 아내는 지금 돌아가신 분들 수준이다. 야, 너 징징거리지 마라. 네 아내가 너보다 더 심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상담사님이. 저는 남편 걱정이 별로 안 됐어요. 아내가 너무 걱정돼가지고. 그래, 남편처럼 그렇게 막 술에 취해가지고 인생 포기한 사람들 가끔 있죠.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포장마차에서 봤던 아저씨도 뭐 그렇게 살고 있겠지. 그런데 그런 남자와 삶을 함께하는 선택을 한 사람은 위험한 수 있죠. 위험한 상태일 수 있지. 그래, 이 남자랑 왜 사는 거예요? 근데 헤어지려고 했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정인 것 같아요 하면서 울거든요. 헤어진다는 생각을 하면 남자가 불쌍하고 지금 이렇게 사는 거는 자기가 불쌍해. 안에 이 줄마다 고통이 들어있어. 나는 살아있는 자체가 신기하다.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극단적 시도를 실패했을 때. 내가 만일 절대 죽었다면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나이가 더 들면 죽는 생각만 할 것이다. 지금이 여분이야, 인생이. 어떤 일을 겪으신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큰 충격적인 일을 겪으신 분은 확실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일까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혼 숙녀 캠프를 보면서 봤던 어떤 사연보다도 더 큰 일을 겪으신 분이겠지. 그래서 이런 남편과 삶을 선택을 했을 거고, 그 남편과 살았던 초창기가 이 아내에게는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을지도 몰라요. 아내는 겁이 많고 감정 표현에 미숙한 사람이죠. 웬만한 울분이나 웬만한 감정적 요동에는 참고 넘어가죠. 본인이 그거를 본인 안으로 사귀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정도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는 큰 일을 겪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가 외모에 신경 쓰는 거는 뭐 저는 잘 못 느꼈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젊고 잘생기고 재밌는 남편이 있으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에게 이쁜 아내로 남고 싶으니까. 자기보다 지금 거의 10살 어린 남편이랑 살면서 아내는 아내대로 그 남편에게 젊고 이쁘게 보이고 싶겠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남편이 은근 자극했어. 나이도 많은 게 뭐 하면서 뭐 아이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런 걸 자극하니까 아내는 아내가 지금 여러 가지로 감정이 죽은 상태면서도 그래도 남편에 대한 애정이 있잖아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겠지. 근데 참 여러모로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참 많네요. 이 사람이 불쌍하다고 느껴지는 거에는 단지 이 사람이 그냥 불쌍하다 끝이 아니라 어렸을 때 불쌍하지만 불쌍하다고 못 말했던 아버지 혹은 어렸을 때 불쌍해 보였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못했던 예를 들어 뭐 어머니 아버지 혹은 어렸을 때 불쌍했지만 구원받지 못했던 나 그게 투영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당연히 깊어지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나에 대해 존재 없는 인물 자신을 이제 존재 없다고 여기려고 하는 것 같지. 그쵸. 뒷모습이 짠해 보이는 거. 그 사람에게서 나를 투영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사랑했던 다른 존재들, 사랑받고 싶던 존재를 투영하는 걸 수도 있고,
그게 결국은 결핍에 맞물리는 순간 같아요. 나의 미래는 없다. 아, 너무 슬프다. 진짜 너무 슬퍼. 절망과 공허함뿐인 아내의 내면. 자기 존재를 지우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면서 투명 인간이 되고 싶은. 그래서 목소리도 안 나오는 거. 목소리를 안 내지. 표정도 없고. 마음의 상처로 목소리까지 잃어버린 아내. 그 상처가 결혼 전부터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과거가 아픔이 그 통증이 지금의 나를 목졸리게 만든다. 현재를 살아가는 얘기지. 그래서 아내의 치유를 돕기 위해서 직업 재활을 약속했다. 남편이 그래도 일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또 어떻게 보면 반전 아닌 반전이죠. 아내가 알코올 중독이야. 여기서 딱 중독이다라고 정확히 진단까지는 안 한 것 같은데 거의 중독 수준으로 술이 없이는 못 사는 정도죠. 그러니까 술을 얼마나 많이 먹느냐에 따라서 알코올 중독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술 없이 못 살 때 알코올 중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술을 한 잔이라도 먹어야 잠을 자. 그런 거는 중독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적게 먹지 않아. 적게 먹는 것도 아니야. 맥주 한 병, 소주 한 병이면 그치. 적게 먹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365일 이거 진짜 알코올 중독자는 아내다. 아내가 지금 혼술을 굉장히 자주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좀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는데 뭐 남편이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고 그 관심을 받으면서 나는 아내를 웃겨주고 싶은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는 아내는 나만 보면 한숨을 푹푹 쉬어. 술을 마셔. 그러니까 아내가 미워. 나를 보면서 웃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팩폭하고 막 심한 말 하다가 막 빌어봤다가 막 하면서 막 안절부절하는 거야. 근데 이게 서로가 약간의 잘못된 악영향을 주기 시작한 게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거죠. 이게 조금만 방향을 잘 갔어도 두 사람이 분명히 서로에 대한 선의가 있었고 서로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시작된 관계였는데 결핍이 있어서 맞물려서 서로가 회복하는 관계로 가면 참 좋은데 나는 텀을 주는데 아내는 매일 마신다. 소량. 소량이라는 게 맥주 1.5리터랑 소주 한 병. 아내도 인생에 낙이 없어. 남편과의 시간이 낙이었는데 이제 남편은 괴물이 됐거든. 저걸 안 마시고 맑은 정신에서는 불안해. 도망치고 싶고. 그래서 그 감정을 무디게 만들려는 시도 같아요. 그 와중에 이제 뒤에 있는 이 사진들이 이게 남편이 붙였을까 아내가 붙였을까 궁금한데 남편이 붙였겠죠. 오드리 헵번, 마릴린 먼로 이런 그 고전 영화 속의 주인공들, 매력적인 주인공들이 있어. 그리고 마블이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남편의 어떤 아이 같은 면 그리고 과거에 살고 있는 면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환상 속에 있는. 아무튼 그렇죠. 아유, 근데 진짜 참 안쓰럽네요. 아내가 캠프에 와서도 아내는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있어. 그래서 아내는 지금 조용하게 죽어가고 있고 굉장히 위태롭다. 그래서 아내한테도 술 끊으세요. 술 끊을 수 있어요? 하니까 아내가 노력은 할게요라고 해. 일단 남편 병원 들어갈 거예요. 금주해야 돼. 그러면서 들어갈 수 있으면 같이 들어가요. 상담 선생님이 아는 거야 지금. 남편만 심각한 상태가 아닌 거야 지금. 근데 아내는 전 아무 문제 없는데요. 저는 다 이겨내고 잘 살고 있는데요. 아내는 모르는 거지. 왜? 근데 아내 지금 우울감 너무 높은 거 맞지? 그래서 아내가 오히려 이건 진짜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상태죠, 지금. 그래서 아내가 자기 자신을 너무 못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의 외모는 비참하다. 남편은 내가 아내한테 이쁘다 이쁘다 100번 말하고 한 번 말실수한 건데 그럽니까? 라고 하겠지. 근데 그 한 번이 원래 빗으로 박히는 거예요. 정말 진지하게 잔인한 말들을 막 뱉는단 말이에요. 그게 쉽지 않죠. 거기서 벗어나기가. 맨정신에 멀쩡한 사람도 그런 말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만 들어도 사람이 비참해지거든요. 근데 이 아내는 이틀에 한 번꼴로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자는 괴물 같아. 나 못생겼잖아. 이러면서 자기 비하가 굉장히 심하죠. 아내가 외모 컴플렉스가 있어. 저 외모 컴플렉스가 생겨서 그렇게 숨어 있었고 사람을 두려워했나? 사람을 두려워해서 외모 컴플렉스가 생겼나? 아니면 외모 컴플렉스가 생겨야만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었나? 뭐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가설들이 떠오르네요. 나는 괴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도대체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저렇게 자신을 괴롭히고 있지? 저렇게 자기가 괴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괴물 같은 사람이라면 이 정도 괴물 같은 남편이랑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번 생은 틀렸어. 이 정도도 나한테는 감지덕지야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아내는 평소에는
사람을 아예 안 만나고 있잖아요. 펜션도 사람들이 놀았던 흔적을 치우고 거기 뭐 집주인하고 뭐 잠깐 얘기를 나누고 오는 정도겠지. 사람을 아예 안 만나고 있을 거야. 누구를 만나도 자기 비하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아, 이 사람들은 잘 사네. 이 사람들은 이쁘네. 이 사람들이 행복하네. 그래서 누군가 사람을 만나면 괴로워. 그래서 집안으로 그냥 숨어버린 것 같아. 더더욱이. 그러면 뭐가 먼저냐? 그건 뭐 알 수 없네. 자기를 예뻐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라는 저 말은 좀 의미심장한데, 물론 아내가 꼭 그렇진 않겠지만, 이쁘면 착취당한다라는 두려움이 자신을 못난 존재로 만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내는 그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 케이스는 아닌 것 같고, 결국 남편이 계속 말하고 있는 그런 게 좀 상처가 된 것 같고, 이 아내가 지금 남편은 술 취해서 자기는 사랑받고 싶어서 딱 그렇다고 하지만 비참하지. 남편이 하는 말들 들으면 그 중에 뭐 한 번 한마디만 한 번 들었어도 그게 평생 갈 폭언인데. 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담사님이 이제 힘을 주는 말들을 하죠. 본인을 예뻐해라. 그래서 금주하라고 하고요. 그래, 아내도 살아야지. 그래서 아내는 술이 내 삶의 낙인데, 술이 없는 시간은 상상하기가 힘들어. 왜냐면 아내는 술을 안 먹으면 불안하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 말 그대로 혼란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두려운 거야, 벌써. 그렇게 이제 아내는 자기가 웃지 못하는 상황인 거고,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은 이제 뭐 이렇게 서로 안아주면서 상담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심리극을 할 때의 남편은 미안한 얘기지만 좀 신나 보였어요. 지금 아내는 진짜 괴로워서 미치겠는데 남편은 지금 여기서 사람들의 주목도 받고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뭔가 연기를 하고 무대에 섰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신나 보였어. 그래서 조금 오버하더라고. 물론 이거는 저의 편견이 섞인 해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대여섯 살 무렵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그렇게 그래서 보육원에 버려졌다가 뭐 새엄마랑 살면서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고 살았고 여기에서 뭔가 광대짓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어린 시절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새엄마가 진짜로 괴롭히지 않았어도 그 안에서 알게 모르게 차별은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게 새엄마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새엄마가 꼬투리 잡아서 때리거나 혼내거나 그렇게 분노의 뿌리를 뽑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 새엄마에 대해서 막 분노를 터트리고 막 죽여버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래도 해소를 하거든요. 음. 이때는 어떻게 보면 좀 해소가 되는 진실된 분노였을 수도 있겠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3까지 김치만 싸가는 그게 정말 어떤 차별의 결과였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다고 부부관계에 문제가 다 있는 건 아닌데 부부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최소한 둘 중에 한 명은 과거의 어린 시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는 하죠. 저렇게 이제 한번 분노를 터트리고 시원한 마음이 드니까 여기서도 이 원래 나쁜 마음이 착한 마음이 이거 연극하는데 이게 나쁜 마음이 연극하시는 분이 하도 이렇게 막 나쁜 생각을 하니까 나쁜 마음이 갑자기 착한 마음이가 돼버려. 술 먹고 다 풀어 이랬다가 여기서 또 폭력적인 모습이 나오지. 여기서는 말 그대로 연극을 진짜 하는 것 같았어. 유혹을 이겨내고 술을 던지고 여기서 막 진짜로 막 싸우려고 들거든요. 그래서 끊으려고 노력하는데 계속 그러면서 막 화를 내. 나는 네 마음이다고 지금 살짝 당황해서 하소연을 잠깐 하지만 역시 풀어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 폭주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이거는 근데 자기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려는 살짝 쇼맨십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여기서 아내분은 엄마는 내 전부였다. 엄마와의 강력한 애착, 그리고 내 전부였던 엄마에게 반항했던 시절에 대한 후회.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아내가 어떤 뭐 엄마와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워요. 음, 근데 어쨌건 그런 것들이 아내의 어린 시절의 상처와 연결이 있을 수는 있겠지. 음, 그렇게 아내는 이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요. 음, 그렇게 이제
엄마를 떠올리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또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남편은 안 바뀔 거래. 음. 그래서 그냥 아 오늘 삶을 끝낼까?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버려. 그래서 여기서 꾸준히 상담을 해주겠다는 약속까지도 해줄 정도로 지금 가장 심각한 상태였죠. 남편이 여기서 이제 MC 역할까지 시켜주면서 자기가 재능이 없다고 판단해서 도망치듯 떠난 무대였지만 거기서 누군가는 도망치듯 떠나서 열심히 또 사업을 하던가 아니면 내가 또 그 부분에서 재능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행정사 자격증을 따고 행정사로 활동을 하면서 또 공인중개사도 따고 그렇게 공인중개사랑 행정사 같이 하면서 나는 솔로도 나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망치듯 무대에서 떠나가지고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건 안 되지. 자기의 선택이지. 그때 그런 꿈이 있었지만 나는 내 능력의 한계 혹은 내 재능과 내 꿈은 차이가 있었고 그거에 맞게 또 현실을 보정하면서 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지.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술 끊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끊으셔야 될 텐데. 그렇게 뭐 여기서 아주 활기차게 MC를 보시고 춤도 추시고 마지막에 이제 고양이 표정까지.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멋있다. 옛날처럼 다시 이랬으면 좋겠대. 그래, 남편이 저렇게 활기차고 멋있는 모습으로 살길 바라겠지. 올해 들어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대. 나도 마음이 늙었나 봐. 지금은 좀 걱정된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 이게 노파심인가 봐요. 근데 아내가 멋지고. 근데 이 두 사람이 남편이 술 끊고 꿈을 쫓고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힘들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아내는 그래도 행복할 것 같아. 음.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이 사람들의 행복일 수도 있겠지. 과연 이 부부가 어떻게 또 얘기가 흘러갈지는 아직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두 사람이 막 윤택한 삶을 갑자기 살게 되지는 않겠지만 정서적으로 많이 윤택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정말 말 그대로 상대의 연예인이 되고 상대의 관객이 되고 또 상대의 보호자가 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어른이 되어가는 분명히 그렇게 맞물릴 수 있는 관계였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와 버렸어. 이거를 열심히 했을 때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죠. 세상 일이라는 건 모르는 거니까. 근데 확률적으로 저 길을 갔을 땐 너무 힘들 거라는 걸 알아. 그렇다고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가라고 할 수도 없는 거야. 그런데 또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꿈을 쫓는 것이 얼마나 삶에서 큰 원동력이 되고 달콤한 일인가.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의 달콤함이 아니라 진짜로 어떤 결실이고 그 안에서 내가 조금 부족하게 산다고 해도 그 삶에서 행복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고 이 남편에게 어울리는 시장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곳이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거를 찾아봐야 될 텐데. 근데 그걸 찾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유튜브 쇼핑 기능 알고 계시죠? 지금 쇼핑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 책들이 나옵니다. 제 책을 구매하셨던 분이나 구매하실 계획이 없는 분들도 이걸 클릭하시고 쿠팡에 가셔서 다른 원래 살려던 제품을 사주시면 쿠팡 수수료율에 따라서 저희에게 수수료가 옵니다. 여러분들은 물건을 같은 가격에 사고 저희에게는 후원을 해주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니까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한번 클릭을 더 하셔서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제품들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감정을 소모하지 않는 대화법을 필두로 제 책들이 쭉 링크 걸려 있고요. 고기 먹는 날은 꼭 저희랑 함께 하시죠. 고기가 생각나실 땐 항상 심리대화, 돼지고기 비율이 높은 잔스밀 소세지,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그리고 목 막히시잖아요. 생수와 떡, 쌀과 물, 그리고 고기가 드시고 싶을 땐 항상 심리대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미식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더 미식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요. 유튜브에서만 살 수 있는 제품 조합들도 있다고 해요. 혹시나 라면이나 더미식 즉석식품 구매하실 분들은 여기에서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항상 사랑해주고 지원해주시는 심리대와 심쿵이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채널에 도움을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분들은 쿠팡에서 쇼핑을 하실 때 꼭 저희
사이트에서 쇼핑을 클릭하고 쿠팡에서 물건을 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알고 계시죠? 한번 하면은 빠져나갈 수 없는, 여러분들이 멤버십 한 거를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재밌고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계속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